여러분 혹시 다짜고짜 찾아와 이거 불륜 아니야? 라며 법원 가자는 전 와이프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밑도 끝도 없이 미국에서 호련히 돌아온 나영은 그녀가 돌아온 이유 딸이 보고 싶어서라는 말 다 거짓이었대요. 어휴 정말 진짜 이유요? 새 연인 생긴 오범수 그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답니다. 돈 떨어진 강소연은 위자료 달라면서 고시원에 숨어 지내며 겨우 사랑을 시작한 오범수와 문미순이 집까지 찾아와선 난리를 쳤답니다. 외도도 본인이 먼저 하고 이혼은 왜 안 해주냐며 사정하던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먼저 못 잡은 사랑을 남이 가져가는 게 미친 듯이 분했던 거죠. 근데요 법정까지 가지도 못했다는데요.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강소연 궁금하시죠? 이제 그 통쾌한 반격의 순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독수리 오형제 중 가장 조용했던 둘째 오천수는 오랫동안 고시원에서 외롭게 지내며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말수가 적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던 그였기에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웃던 동창 문미순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녀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오천수는 조금씩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온 전처 강소연의 등장으로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오천수를 붙잡고 싶어했던 강소연은 문미순의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강소연은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하며 오천수를 궁지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불륜 아니면 뭐야? 내가 이혼 못해준다고 할 땐 그렇게 사정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오천수는 차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륜보다 더한 일을 먼저 한 사람은 당신이야. 외도도 이혼 요구도 다 당신이 먼저였잖아. 이젠 내 삶에서 손 떼고 사라져. 하지만 강소연은 물러서지 않았고 딸 영주를 언급하며 오천수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영주가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단 얘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그 누구보다도 딸을 아끼고 사랑해온 그는 딸의 이름이 이런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이 참기 힘들 만큼 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문미순이 조용히 오천수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훨씬 전에 저는 이 사람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 제 사람이에요. 문미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소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알았다고 지금 뭐가 달라? 그리고 이 사람 우리 딸 아빠야. 과연 아빠가 딸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문미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천수씨가 당신이랑 사는 게 행복할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나서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더러운 말에 더 이상 이 사람이 휘둘리는 거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문미수는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사랑을 이제는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드러냈고 강소연은 점점 말문이 막혀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술도가에는 또 다른 파장이 몰아쳤습니다. 강소연은 오영주가 오씨 집안 자손이라는 점을 빌미로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게 멋대로 독수리 술도가를 팔아넘기려 한 것이죠. 오천수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에게 직접 도움을 청했고 LX 호텔 법무팀은 그녀의 불법 투자와 자산 은닉 허위명의 거래 내역까지 파헤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강소연은 오천수와 한동석 앞에서 모든 것을 들키게 됩니다. 강소연 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미국 내연남과 부동산 거래에 사용했습니다. 가명 계좌, 차명 거래, 그리고 위장 투자까지 이 모든 자료는 신빙성 있는 출처로부터 확보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를 몰아붙이겠다는 거야? 나랑 영주가 불쌍하지도 않아? 오천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을 망치고 있었어. 그리고 더 이상 영주 핑계 대지 마.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오천수는 한바탕 난리 후 문미순에게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큼. 문미순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오천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한편 독고세리는 오범수를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부모 독고탁과 장미애 역시 오범수가 애딸린 미혼부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고 상처받았고 자존심도 무너졌지만 독고세리의 선택만큼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독고세리는 아빠, 엄마, 전 이제 제 삶을 제 손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한이는 제게 상처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 존재예요. 라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며 굳게 오범수를 향한 마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독고세리는 여전히 한이와 조심스레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낯선 아이에게 다가가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이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한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사다주고 머리를 묶어주며 건네는 독고세리의 따뜻한 말투에 한이는 어느 순간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지켜보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이의 생모 나영은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났던 그녀는 떠난 뒤에도 한이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돌아온 이유는
오범수 곁에 새 여자가 생겼다는 소문 때문이었고 나영은에게 한이는 소중한 딸이자 가족이 아닌 그저 자신이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영은은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범수는 조심스럽게 받았지만 그 속내까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한이가 행복해 보이네. 그런데 독고세리 그런 집안에서 정말 한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부모들 성격 나도 조금은 아는데 말이지. 그 집안에 바로 쳐들어가기 전에 독고세리 씨랑 만나게 자리 만들어줘. 아니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며칠 뒤 나영은은 독고세리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독고세리는 차분한 인사로 맞았지만 나영은의 첫마디는 도발 그 자체였습니다. 한이를 보면 당신이 엄마라고 착각할까봐 걱정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네요. 그렇게 쉽게 엄마 자리를 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고세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이의 엄마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이와 함께하는 교수님을 사랑할 뿐이고 한이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나영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착한 척은 끝내주네요. 하지만 오범수가 당신만을 사랑할 거라고 너무 믿진 마세요. 한이를 핑계로 우린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전 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 사람 책임감도 미련도 강한 사람이에요. 오범수는 그녀에게 어떤 마음도 남겨두지 않았지만 나영은은 독고세리의 불안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고 나영은은 한이의 양육권을 이야기하며 점점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적으로 난 아직 한이의 엄마예요. 원하면 데려갈 수도 있어요. 당신이랑 오범수가 더 가까워질수록 한이는 내 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날 이후 독고세리는 밤마다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사랑은 확실했지만 한이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와 나영은의 위협적인 존재가 점점 그녀를 옥죄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범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진짜 세리 친모가 세리를 데려가면 어떡하죠? 오범수는 세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지켜낼 거야. 세리 너도 한이도.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게 나영은은 이미 행동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오범수의 대학교 윤리위원회에 도착한 익명의 제보. 한명문대 교수가 미혼부임을 숨긴 채 여성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중이다. 모자이크된 범수와 세리의 사진과 한이를 안고 있는 범수와 세리의 모습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 파일을 본 오범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나영은이 본격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며칠 만에 독수리술도가에 전해졌고 마광숙은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 끝에 그녀는 오장수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애써 눌러두었던 감정을 터뜨리듯 속삭였습니다. 범수 씨는 그냥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랬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술도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세 형제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오천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창가에 선 채 한참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강수는 이를 악문 채 손에 쥐고 있던 컵을 테이블에 3개 내려쳤습니다. 저 여자 형 인생을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죠. 그냥 두고 볼 순 없어요. 오흥수는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야. 누가 건드리면 우리가 지켜야지. 나영은이 뭘 꾸미든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조용히 전화를 들고 한동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석 씨, 할 말이 있어요. 범수 도련님 일로. 나영은 그 사람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마광숙은 나영은이 벌인 일 그리고 범수와 세리가 겪고 있는 위기 가족들의 심경까지 자세히 전했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은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나영은을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나영은 씨, 오범수 씨와 세리 씨 그리고 한이 이 셋을 흔드는 일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요? 나영은은 얄밉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 정도는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과연 순수한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동석은 날카로운 눈빛과 분노를 누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했겠지만 끝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더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나영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한동석의 입에서 나온 경고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후회요? 오범수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누구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범수랑 독고세리한테 전해요.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나영은이 그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한동석은 조용히 다짐합니다. 사람 하나 구하는데 전 재산을 써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지. 그게 범수 씨고 광숙 씨의 가족이라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며칠 후 한동석은 자신의 사무실로 오범수와 독고세리를 따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된 얼굴로 나타났고 특히 세리는 혹시 또 다른 위협이 기다리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석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분이 감당하실 일이 아닙니다. 나영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두 분의 삶을 흔들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사회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범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나영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한이를 이용해서 저희를 흔들려는 의도가 분명하고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이미 나영은 씨가 대학에 보낸 제보 자료는 모두 확인했고 법률팀에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역소송 준비 중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가 미국에서 남겨두고 온 채무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충분합니다. 독고세리는 놀란 듯 입을 가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모든 걸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가요? 한동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리 씨는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범수 씨는 광숙 씨의 가족입니다. 저는 광숙 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기에 광숙 씨의 가족도 제게는 소중합니다. 나의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나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독고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오범수 역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 놓인 무게를 처음으로 누군가가 함께 짊어지려 한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두 분은 그저 한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주십시오. 그날 이후 한동석의 법무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영은은 더 이상 혼자서 판을 흔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오범수와 독고세리 그리고 한이는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정말 끝난 걸까요? 나영은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인물일까요? 아직 아무도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드라마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예상하고 상상하는 예상 줄거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